괴이하다는 표현을 한동훈 장관이 썼어요.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지난주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꽤 높은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장관은 공당이 뇌물 범죄를 비호하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장관 본인을 비꼰 걸 오늘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 진짜로 비공개하기 전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몸동수 받는 소리 같습니다. 아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몸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참 좋은 일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노웅래 의원 봉투 부스럭 소리에 대해서 뭐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김성환 그런 의원님들하고 같이 뭐 뇌물 역할극 같은 거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가요? 전 국민들이 이거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요? 정치인이 뇌물 받는 거 하고 공당이 공개적으로 그걸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 옛날 얘기나 먼 나라 얘기는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에 우리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제가 괴이하다는 걸 방송 전에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해괴하다라는 뜻과 비슷하다. 유희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유머 참 좋아하는데 이게 웃긴가? 정치인이 뇌물 받는 것인데 공당이 공개적으로 뇌물 범죄를 비호한 거 아닌가?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 글쎄 한동훈 장관에게 또 이재명 대표의 조롱성 발언이 발언권만 더 준 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이제 저 원인이 된 내용은 결국 이제 국회에서 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원인이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체포 동의안을 제안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야당 의원들을 좀 기분 나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다.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은 뭐 땡큐다. 그렇게 하면서 또 그것을 또 조롱하면서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게 돈 받은 내용이냐 이렇게 이제 농담을 했기 때문에 저 벌어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헌법 제 46조 2항에 보면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야당 의원들은 그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부스럭거리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래 기분 나쁘다고 뇌물 범죄자를 비호하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도 되는 거냐는 거죠. 이게 과연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것인지 양심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그것을 돌이켜보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스스로 자꾸 이것을 이제 낮춰가지고 우리가 비록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잘못은 한동훈 장관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한 거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런 정치 집단이 과연 국민들에게 야당으로서 적절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또 야당이 대안이다. 우리를 선택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뭐 그런 입장에서 자기 핑계를 대니까 참 괴이한 일이다. 웃기는 이야기다. 아주 가소로운 이야기다. 그런 표현을 쓴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희귀하다고까지 했고 실제로 아니 이게 지금 조롱성 농담을 할 사안인가 본인들의 체포동의안이 부결시켜놓고 한 장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체포동의안 부결이 지난 연말에서 꽤 뜨거운 이슈였고 구정처장 근데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어요.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적절하다는 게 과반을 넘었는데 일단 민주당은 부결로 이끈 게 바로 한동훈 장관 탓 아니냐. 한동훈 장관 역효과를 얘기했기 때문에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결시킨 이유를 이제 한동훈 장관에서 찾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 다수는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3명 중에 2명이 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야당 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정치적 선택입니다. 예.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이제 지게 될 텐데요. 근데 문제는 국회에 오죽하면 체포 동의안이 왔을까?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이 국민 대표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 뇌물을 받아서 수사 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체포를 해서 이 수사를 해야 될 만큼 중범죄다. 이걸 지은 것 자체, 물론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오게 만든 원인 제공,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에 앞서서 일단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있어요.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부결로 똘똘 뭉치겠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 한마디도 지지 않았습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었습니다.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증거 재판주의가 원칙입니다. 당연히 부결되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장관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땡큐 한동훈. 정청래 의원이 장관님 덕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뭐 오히려 땡큐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를 고마워할 만한 국민들이 계실까요? 매번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대리한다고 하시잖아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묻고 싶네요. 김준일 에디터님, 이게 이런 네. 것 같으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뭐 진보 보수를 좀 떠나서, 진영 논리를 좀 떠나서 논리적으로는 그러면 민주당이 저렇게 비호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 자체가 다 맞는 거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동시에 나온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뭐 한동훈 장관 뭐 땡큐 한동훈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딱히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를 왜냐하면은 이미 부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이거는 당론은 아니었지만 개개인의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 뭐 굳이 한동훈 장관은 이걸 끌어들여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은 들고,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저 발언들, 이제 공당이 뇌물범죄 비호하는 것이라고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예. 그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권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이거는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이고, 예. 검찰이 보기에는 부스럭거리는 것도 돈봉투지만은 아니라고 노웅래 의원은 얘기하고 있고, 게다가 그거에 대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기는 전혀 듣지도 못했는데 국회에서 공개해버리면 내 방어권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저는 이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 지난주에 노동해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이게 구속해야 될 사안인가? 그러니까 검찰이 이 정치인을 구속하는 것을 어떤 중간 평가의 지표로 삼아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충분히 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그게 높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거는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게 문제가 돼서, 알겠습니다. 사실은 자기 방어권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더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뭐 질의응답이 좀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물론 합니다. 아시겠지만 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건 또 아니라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영장실심 다 받는 거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것마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검찰의 시각이었는데 일단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죠. 한동훈 장관은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부인의 혐의를 깨끗하게 세탁해주는 인공지능 전자동 세탁기입니까? 이재명 대표와 야당 수사에서 보여준 결기와 배포는 어디에 가져다 버린 것입니까? 민주당에서는 새해 뭐 김건희 특검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약간 여야 간의 수사 불균형 얘기를 하고도 있는데, 일단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돼 왔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발언 안에는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당시 검찰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쭉 이어왔는데 2년 가까이 뭐 기소조차 하지 않았지 않았냐, 뭐 이런 내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인터뷰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 장관에게 출마 생각 물었더니 그냥 웃더라.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는데 신년 인터뷰에도 또 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면에서 보면 핵심적 가치,
그게 이제 법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치를 가장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고 어떤 이 가치를 구현해내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꼽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취임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야당 의원들하고 아주 첨예하게 붙었죠. 예. 근데 거의 전승을 했지 않습니까? 초기에 보면 이모 논란이라든지 3M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담동 술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있었던 이 불체포 특권 이 문제도 결과가 점수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금 좀 전에 여론조사 그 결과를 통해서 보면 물론 정청래는 땡큐 한동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땡큐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진짜 예를 들어서 아니 구속 여부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입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모든 걸 다 판단해서 결론 내리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당시에 부스럭거린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지난번에 그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런 게 농담의 소재로 사용될까라는 저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말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자기 조카가 자기 사귀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아버지는 도망가시다가 사실은 이제 떨어져서 굉장히 크게 다쳤습니다. 그걸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때 희생자 그 유족들로부터 지금 뭐 고소도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당시 한동훈 장관은 그런 얘기 합니다. 부석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유 저번에 준 것도 있는데 아직 안 썼는데 또 뭐 이런 걸 그 뒤에 녹음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 일관성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혐의는요 굉장히 중죄입니다. 뇌물죄는. 아마 굉장히 그 구속을 오래 해야 될 텐데 문제는 그런 거 가지고 서로 간에 농담할 수 있는 과연 그런 게 민주당의 유머 코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에서는 정부가 애써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초대 같습니다. 내각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군요.